안녕하십니까? 김한입니다. 교육대학교 기출문제 짧은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주교육대학교 기출문제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진을 보면은 무엇이 연상되나요? 부정청탁 금지, 금품 수수 금지. 어떤 법안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주교육대학교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017학년도 수시에 출제됐었던 문제인데요. 정확한 명칭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관련 법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명 김영란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김영란법에 대해서 본인은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공주교육대학교 기출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찬성의 입장이 되겠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반대의 입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를 한다고 해서 잘못된 답변은 아닙니다. 반대를 할 경우에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서 본인의 논리를 표현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주교육대학에서 이러한 문제를 출제한 의도가 있을 거예요. 자, 의도를 살펴보겠습니다. 5가지 측면에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김영란법의 취지를 이해한다. 취지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겠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청탁하지 말아라, 뇌물도 받지 말아라. 자, 이런 부분이 취지일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 그렇다면 김영란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국가나 사회에서 어느 정도 부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만연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이런 부정적인 부분들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국가나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한다라는 부분인데요. 무슨 소리냐 하면은 우리가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자잘구레한, 다시 말해서 작은 마음의 표현이라 할지라도 법안에 저촉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선생님이 너무 감사해서 음료수 한 캔을 갖다 드린다 하더라도 이것조차도 안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놓고 본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양하게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공정한 사회 구현의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 이 부분은 김영란법의 취지에서도 연결되는 부분이겠죠. 공정한 사회 당연히 구현돼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법안을 만들지 않아도 국민 스스로가 청탁하지 않고 또 뇌물을 주지 않는다면 굳이 이런 법안은 만들어질 필요가 없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5번째는 취약계층이 김영란법으로 인한 어려움을 이해한다. 이 취약계층은 2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김영란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취약계층이 있을 것이고요. 만들어진 후에 취약계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는 물론 청탁하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주고 부정청탁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손해를 보는, 또 이 부분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취약계층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예를 들어 갖고 생계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꽃가게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선물을 하기 위해서 꽃이 판매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됐었는데 이것조차도 청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뇌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많은 양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답변을 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내가 찬성을 하든 반대하든 어떤 것이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내가 반대하는 이유, 내가 찬성하는 이유를 근거를 제시해서 이야기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방향성은 첫 번째로 사회 취약계층의 입장을 이해한다라고 보면은 찬성하는 입장에서 취약계층을 이해한다면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 청탁을 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취약계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취약계층이라고 한다면 생업에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취약계층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양쪽 입장에서 이해를 한다면 답변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정한 사회 구현의 중요성을 표현한다 라는 부분인데요. 당연히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공정한 사회 구현하는 데 있어서 김영란법은 굉장히 중요성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공정한 사회가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이것이 법이 아니더라도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진정한 공정한 사회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또 그런 측면에서 중요성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편안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실제로 김영란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물건이 아닌 또 물질적인 것이 아닌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을 마음을 전달하는 학생 입장에서 교사에게 편지를 전달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실 나는 선생님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교사가 되어야 되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의 예를 많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선생님한테 편지 쓰는 거 중요하죠. 그것이 쉽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학생들 입장에서는 편지를 쓰는 것이 쉽지 않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막혔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청원경찰, 기간제 교사, 인턴 기자 이런 분들이 비정규직임에도 김영란법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사사로운 부분을 가지고도 직장에서 쫓겨나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들도 공직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일 거고요. 자, 이런 부분에서도 양쪽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접대 문화가 변화돼야 되는데 접대라는 건 사실 중요한 것이죠. 접대를 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고마움의 표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부정청탁을 하는 접대 문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양쪽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다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이런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접대를 많이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접대가 줄어들므로 인해 가지고 가족 간의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좋은 부분이죠. 그러나 반대로 회사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접대를 하던 부분이 없어지고 가정으로 돌아왔는데 가정에서의 시간을 지내면서 또 경제적으로 또 다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러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방향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논리적인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정답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나의 주장을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